자, 삼각함수의 미분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삼각함수의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것은요, 보시다시피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혹은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 탄젠트, 그 다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까지 요런 놈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리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요런 공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식들은 전부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곱셈 공식 외우듯이 이 덧셈 정리들도 다 외워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정리들이, 이 공식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걸 안 다음에 요거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각 알파, 베타의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삼각함수를 나타내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먼저 그렸고요. 그 다음 보시다시피 각 알파와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이 원의 교점을 각각 PQR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된 제일 큰 각이 알파고요. 이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의 교점을 P, 그 다음에 요 보라색으로 표현된 게 베타고요. 요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의 교점을 Q. 그 다음 알파에서 베타를 뺀 각은 당연히 여기쯤 어디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 놈을 나타내는 동경이 원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 X축의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이 원과 만나는 요 교점을 S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P가 나타내는 게 각 알파고요. OQ가 나타내는 게 각 베타이기 때문에 요 POQ라는 요 각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각도 뭐가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바에 의하면 이 부채꼴들 있잖아. 부채꼴들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고 반지름이 똑같으면 이 둘은 합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호 PQ의 길이와 호 RS의 길이가 똑같고요. 게다가 현 PQ와 그죠? 현 RS의 길이도 서로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P점은 이 X좌표는요,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X좌표가 결국은 코사인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점의 X좌표는 코사인 알파가 되고요. P점의 Y좌표는 당연히 알파의 사인 값과 똑같다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P점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고 당연히 Q점의 좌표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되며 R점의 좌표는 코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 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S의 좌표는 1,0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좌표들을 가지고 PQ의 길이와 RS의 길이와 같다라는 이런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PQ의 길이와 RS가 같다라는 건 결국 PQ 길이의 제곱과 RS 길이의 제곱도 같다라는 뜻이니까 요 각각을 구한 다음에 걔네 둘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시면 PQ의 길이는 X좌표 길이 뺀 다음에 제곱, Y좌표 길이 뺀 다음에 제곱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코사인 제곱 베타와 사인 제곱 베타가 나오니까 더해서 1 되죠? 그 다음 코사인 제곱 알파와 사인 제곱 알파가 나오니까 더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놈이 지금 앞에 2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고요. 앞에 놈에서는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나오고 요 뒤에 놈에서는 마이너스 2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놈을 마이너스 2로 묶어놓은 놈이 요 뒤에 놈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해가 됐죠? 그 다음 RS의 제곱 역시
자, 요것들 x좌표들끼리 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들끼리 뺀 거의 제곱인데 y좌표, s의 y좌표는 0이니까 이놈은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제곱의 알파 빼기 베타와 여기서 사인 제곱의 알파 빼기 베타가 나와서 그냥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맨 마지막에 1의 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것도 1 돼서 그놈이 2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 곱하기 1이지만 뭐 쓰나마나 그래서 요 놈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 결국은 얘와 얘가 서로 똑같은 거니까 요런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와 2는 똑같으니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부호도 다 플러스로 바꿔주고 양변을 또 2로 나눠주면 결국 남는 놈은 뭐냐 하면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놈이 요게 남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 놈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 하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할 겁니다. 요 위에 식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코사인에 요놈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이놈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플러스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그런데 코사인은 이미 짝함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코사인의 베타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요. 사인은 홀함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토해내면서 사인의 베타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덧셈 정리 중에 코사인에 관련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어떻게 되는지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였죠. 그죠? 그래서 요거 외우는 방법은요. 코사인은 코코사사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도 코코사사고요. 여기도 코코사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보시다시피 여기 부호가 플러스였으면 코코 마이너스 사사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코코 플러스 사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를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는구나. 그리고 코코 사사구나. 요것만 알고 계시면 외우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사인의 덧셈 정리는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또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사인 세타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다라는 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그대로 이용을 할 건데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을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건 그냥 위에 거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요걸 뭐 하면 이 괄호를 풀어주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지만 결합 법칙에 의해서 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계산해 준 다음에 그 전체를 2분의 파이에서 빼주나 2분의 파이에서 알파를 먼저 빼준 다음에 나중에 베타를 또 빼주나 똑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놈을 요렇게 바꾸는 거죠. 그치? 그리고 요 부분을 그냥 통째로 A라고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의 A 빼기 베타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의 덧셈 정리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코사인은 코코 사사인데 여기가 뭐였으니까 마이너스였으니까 뭐로 바뀐다? 플러스로 바뀐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코코 플러스 사사가 된 겁니다. 맞죠? 게다가 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놈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인 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이것도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코사인의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은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 놈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사인은요. 사인은 사코 코사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플러스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예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은 사코 코사구나. 자, 그렇다면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될 거냐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넣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그 다음에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코사인은 짝함수니까 이놈은 그냥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고요. 사인은 홀함수니까 마이너스 토해내죠?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사인은 뭐라고 그랬죠? 사코 코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코 빼기 코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은 코사사, 사인은 사코 코사, 사인은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탄젠트 하나 남았어요. 근데 탄젠트는 결과적으로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미 코사인 사인의 덧셈 정리를 알고 있다면 이거는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코, 그다음에 덧셈은 뺄셈으로 바뀌죠. 그래서 빼기 싸고요. 사인은 싸코 플러스 그대로 유지됩니다. 플러스 코사. 그치? 그러면 요놈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걸 이렇게 바꾼 거야. 분자 분모를 전부 다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로 나눠준 겁니다. 물론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0이 되는 경우는 안 되겠죠. 그런데 코사인 알파나 코사인 베타가 0이 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2분의 파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예각에서만 생각한다면 2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덧셈 정리를 사용하지 않고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라는 거 우리 또 알고 있잖아요. 공식으로. 그걸 이용해서 뭐 코탄젠트의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눌 때 요놈이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달고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 이제 하트로 약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약분을 하면 코사인 베타가 지워지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남고요. 요렇게 약분하게 되면 코사인 알파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요거는 그냥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로 남겠죠. 그죠? 그래서 이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이놈은 1 빼기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얼마? 탄젠트 베타가 된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놈은 덧셈 정리에서 코사인과 사인의 덧셈 정리만 알고 있으면 얘는 거저먹기지만 야 이거 나올 때마다 지금 했던 계산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두고 계시면 훨씬 더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됐지? 그러면 우린 또 뭐 해? 그냥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해보면 뭐가 나오는지 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의 알파 빼기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탄젠트의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이거 분의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탄젠트의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탄젠트 역시 홀함수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를 다 토해내겠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에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고요. 위에는
탄젠트의 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탄젠트의 베타가 됩니다. 이놈이 뭐냐 하면 탄젠트의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 놈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외우냐 하면요. 요 놈은 1 플러스 마이너스 탄젠트의 곱빼기 탄젠트의 합이나 차인데 이거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 하면요. 요거 있잖아. 여기가 플러스면 분자는 똑같이 가요. 근데 분모는 바뀝니다. 반대입니다. 여기도 봐. 분자는 똑같이 갔죠? 분모는 바뀌었죠. 그리고 분자에는 탄젠트의 알파 빼기 탄젠트의 베타,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탄젠트의 베타가 나오고요. 여기는 1 플러스 2개의 곱, 1 마이너스 2개의 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몇 번 보다 보면 금방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의 덧셈 정리까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쭉 보여봤습니다.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는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다가 툭 쳐서 물어봐도 줄줄줄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프랙티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죠. 사인의 15도라는 놈은요. 요 놈은 사인의 45도 빼기 30도입니다. 그러면 사인은 쌓고 부호는 유지. 그러면 뭐가요?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그 다음에 사인의 30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요거 다 2분의 루트, 그냥 루트 2분의 1 할까요? 루트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죠? 이것도 그냥 2분의 루트 2로 바꿉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2분의 루트 2 되고요. 빼기 코사인 45도 역시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는 2분의 1 해서 여러분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도는 우리가 배웠던 특수각이 아니죠. 30도, 45도, 60도 중에 하나가 아니지만 이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사인의 15도 값까지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코사인 75도는 코사인 45도 더하기 30도고요. 코사인은 코코사사인데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덧셈이면 여기 뺄셈으로 바뀌는 거니까 코코 빼기 사사고요. 요거 그대로 똑같잖아요. 그럼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가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탄젠트 105도는요. 탄젠트의 60도 플러스 45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탄젠트는 분자는 그대로 플러스 유지, 분모는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분자에는 탄젠트 2개를 더한 놈, 분모에는 1 빼기 탄젠트 2개 곱한 놈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3이다 라는 이러한 식을 우리가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들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중요한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자.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외워야만 시험을 볼 때 수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요. 문제 푸는 속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근데 외울 때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증명한 다음에 외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잔소리가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만 알아도 충분해 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전 교육과정에서는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배우고 나면 거기서 파생되는 정리들, 공식들을 삼각함수의 합성, 배각의 공식, 반각의 공식, 삼각함수와 함수의 합과 곱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배웠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것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랑 관련된 문제는 전혀 안 나오는 건가요? 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이 어디에서 파생이 됐다고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 파생이 된 공식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나온다라고 장담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지. 탄젠트 2분의 세타가 2분의 1일 때 사인의 2분의 세타 플러스 사인의 2분의 3 세타의 값은 얼마겠느냐 라는 걸 묻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합을 곱으로 바꾸는 공식이 있어요. 그쵸? 요겁니다. 그놈이. 요놈이 합을 곱으로 바꾸는 공식인데 뭐 굳이 우리가 여기다 형광펜까지 칠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보라는 의미에서 사인의 A 더하기 사인 B는요. 2배 사인의 2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의 2분의 A 마이너스 B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알고 있다라면 한 방에 답을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지만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를 이용해서 덧셈 정리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인의 2분의 세타하고 사인의 2분의 3세타에서 먼저 2분의 3세타를 세타 플러스 2분의 세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덧셈 정리를 쓰면 사코 플러스 코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세타들과 세타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치? 이놈은 사실 여기서는 세타가 나오고 2분의 세타가 나오면 소위 말하는 백악의 공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인의 2알파라는 놈이 2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얘는 간단하니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사인이었죠? 네, 사인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더하기 알파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요 놈은 사코 코사,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돼서 결국은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의 공식을 알고 있다라면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한 번에 쓸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보면 사코 플러스 코사, 여기는 코코 마이너스 사사로 바꿔서 쭉 전개해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쭉 전개해서 쫙 계산을 하고 나면 보시다시피 25분의 16 루트 5, 25분의 16 루트 5라는 똑같은 답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은 주어진 시간 내에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야.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면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겠죠. 그치?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 덧셈 정리만 알고 있어도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지만 혹시 나의 경쟁자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공식들을 다 외우고 있다라면 걔는 요렇게 해서 3줄 만에 나오는 답을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만에 2배의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낸다라는 거죠. 물론 둘 다 맞겠지. 정답을 찾아내겠지만 한 놈은 킬러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본다면 만약에 내 뇌 용량에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런데 이것들을 다 외우고 있는 건 좀 그렇고요. 선생님 생각하기엔 백악의 공식 정도 외우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물론 여유가 더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다 외우고 계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이거 아마 교과서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없을 테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이런 얘기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딱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지? 그렇지만 만약에 얘가 나왔어. 그지? 그러면 뒤통수 맞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나는 한 문제도 놓치고 싶지 않다. 완벽을 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식들도 외워두시는 게 도움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 나는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덧셈 정리만이라도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